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 40분 비트코인 현재 9,530만원을 뚫어주면서 원화 기준으로는 또 단기 고점을 갱신하면서 기분 좋은 월요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만 간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뭐 테더 이슈라든지 미국 정부에서 뭐 테더를 조사한다. 근데 이제 테더는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동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본토 주요 무기 시설들을 공격을 했지만 사실상 이란에게 공습 대상을 미리 알려주고 사전에 어떻게 보면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치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이제 뭐 이란에도 알려주고 미국에도 알려주고 여기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를 때릴 거야, 방어를 잘 좀 해라, 확전 안 되게 방어를 잘 해라, 이렇게 어디를 때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때렸는데, 사실 이제 때리는 시점에서 이 비트코인이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공포감을 많이 주면서 하락을 한 건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쌍고 느낌도 내면서 요 자리에서 이제 공습 사건이 터지면서 이란의 본토를 때렸다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빠졌는데, 자, 중요한 거는 빠지고 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지금 말아올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이란이 한 대 맞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보복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 보복 재보복 이런 거에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확전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이란 쪽에서도 즉각적인 맞대응은 좀 자제를 하겠다는 이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잠잠해지지 않겠냐. 사실상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에 미사일을 날렸던 게 좀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마스, 이스라엘 쪽이 하마스 쪽을 이제 수장을 제거하는 것은 본토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제3국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이제 테러 소탕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한번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본토를 쳤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 이란의 본토도 그래도 이스라엘 쪽에서 한번 쳐줘야 뭔가 이제 균형이 맞기 때문에 이제 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서로 본토의 공격을 한 번씩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잠잠한 그런 시즌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도를 하면서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차트적으로 봤을 때 크게 거래량이 터졌던 이 구간에서의 윗꼬리를 달고 나서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 이제 저점을 좀 사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의 어떤 조금 손바뀜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64.8K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크게 빠질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급격하게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하락폭으로만 본다면 직전에 고점에서 쭉 떨어졌던 마이너스 11%짜리 조정도 이제 이런 구간에서 고점 대비해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탈을 안 하고 이 지점에서 결국에는 계속 반등을 주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그리고 이란 본토 타격이 있었음에도 바로 말아 올리고 주말에도 안 빠지고 월요일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반등을 쳐주는 모습은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어쨌거나 이 구간, 거래량 터진 구간을 지켜주면서 아래 꼬리들이 조금 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은 추세를 다시 살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봐도 이 시간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분 기준으로 이란 본토 쪽에 이제 공습을 했던 그 시점에서 이런 대형 아래 꼬리들이 이런 식으로 크게 달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는 아래 꼬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봉의 형태가 아래 꼬리를 굉장히 심하게 달고 쭉 말아 올린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 지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저점, 이번에 찍은 저점을 이제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이번에 찍은 저점이 5.6K 65,600달러입니다. 여기 65,600달러를 깨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기를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크게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고, 요 자리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 지금은 보여주고 있다. 방금 전에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도 한번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줬는데, 항상 이제 밀어 올릴 때 좀 천천히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위로 강하게 올릴 때 이 매수세, 힘의 세기 자체가 상당히 세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봐도 저번 주에 뭐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음봉의 3분의 2 이상을 아랫꼬리로 말아주면서 주봉 마감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식의 주봉을 마감을 하게 되면은 저번 주의 고점, 저저번 주의 고점 자리, 바로
69.5K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멀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여기를 만약에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채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72K의 이제 쇼청산 매물대를 한번 뚫어주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을 맞이하면서 트럼프 당선 하면서 위로 쏴주고 빠지는 그림이 좀 예측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봉상으로도 강한 장대 양봉을 여기서 이제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워준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주말까지 살살 꼬시고 월요일에 한번 위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그 다음에 추세가 조금 빠지는 그림.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조금 후폭풍, 재료 소멸,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차트를 미리 올려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좀 이제 저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72,000달러를 뚫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73777 전고점을 이제 뚫었을 때 신고가를 찍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도 5만 달러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거 한번 깬 다음에 바로 역방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이 중장기적 추세가 우상향인 거는 맞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뭐 크게 이제 계속 이제 하락장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대선 이후에 좀 흔들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밀린다 해도 다시 추세를 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치 이 당시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도 이제 눌리고 나서 2달 양봉 주죠. 눌리고 나서 2달 양봉 주고 한 달 음봉이 뜹니다. 그게 11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올려치고 조금 이제 조정 주다가 그 다음에 12월 1월까지 이렇게 또 올리는 그림.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서서히 횡보하거나 좀 빠지거나 하는 그림. 그런 그림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1월 5일 미국 대선 일주일 앞이고요. 여전히 트럼프가 우세죠. 폴리마켓 기준으로도 현재 트럼프 당선 확률이 66%, 카밀라 해리스 후보는 33%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분위기대로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당선이 뭐 거의 확실시된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가 당선될 이제 분위기가 좀 확실시 될수록 이제 일론 머스크의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테슬라 주가도 올라가고 도지코인도 올라가고 이런 이제 좀 묶여 있어요. 이 네 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물론 최근에 뭐 실적도 좋게 나왔고 내년 전망도 좋게 나왔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일론 머스크가 또 한 자리 할 수가 있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얻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지지 기반을 얻음으로써 테슬라의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저번 주에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21% 올려주면서 저번 주 주봉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리고 나서 위로 이제 차트를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밑에서 강하게 수직으로 올린 경우에는 이 수직 빔이 좀 더 이제 이어서 이런 식으로 좀 몇 개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나 뭐 이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 3주간의 이제 강세를 테슬라 쪽에 이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강세를 도지코인도 조금 따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이제는 뭐 바닥을 찍고 위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단 이더리움에서도 조금 보이고, 그동안에 좀 강세를 보였던 알트들은 단기적으로 또 이제 밀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 제대로 못 올라간 그런 코인들에서 여전히 이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알트들을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말에도 이제 관점 브리핑을 드리면서 사실 이번에 있었던 이란 공격 사태 때 나온 전체 토탈 리퀴디션, 전체 청산 물량을 봤을 때 10월 1일 이후로 최대 물량이 청산이 됐어요. 그만큼 시장에 이번 이제 공격이 공포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거고, 단기간에 좀 급격하게 빠짐으로써 시장에서의 어떤 롱청산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월 1일과에 있었던 패턴과 상당히 비슷한데, 그럼 10월 1일 이후로 차트가 어떻게 됐냐?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월 1일이고 여기서 이제 큰 대규모의 청산 발생 이후에는 여기서 살짝 저점 갱신 했지만은 그 다음에 고점을 상당히 이제 넘겨버리는 이제 상승 랠리가 터졌고, 그리고 지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형 휩소만 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찍은 저점을 좀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여전히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또 다가왔고, 신고가를 찍으려면은 이번 대선을 좀 전후로 해서 찍어주면서 최상의 분위기에서 선거를 맞이하는 게 공화당 입장에서는 막판 굳히기에 좀 더 좋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 설명을 드렸고요.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타점들 계속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차트에 대한 정보, 롱숏 타점, 알트에 대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톡방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이어서 22시 30분 나스닥 열리고 나서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뭐 빠르면 오늘 중으로라도 전고점 69.5K를 뚫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7만 달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7만 달러를 가게 되면은 7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고점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올려오는 패턴들이 있었어요. 지금 고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패턴이 딱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리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72K, 그리고 72K 정도 오게 되면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만 더 가면 또 신고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최고조로 달하면서 또 신고가를 찍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쏟아지는 그런 뉴스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정치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 공화당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또 긍정적인 요소를 굉장한 또 언론 플레이, 뉴스 메이킹을 하면서 표심을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핫한 주간이 이제 다가왔다. 미국 대선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장대 양봉을 좀 기대해볼 만하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이제 그려줄 만한 이제 기대감이 있고, 다만 이렇게 장대 양봉 쏘게 되는 구간에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쏘다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72,000달러 위로 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포지션 종료, 익절,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또 알트들 펌핑이 좀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먹을 걸 빼먹고 약간 이제 스탠스를 좀 보수적으로 취할만 하지 않나, 그런 주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또 축제 분위기로 가면은 뭐 이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투자 격언도 있듯이 그런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전 세계가 약간 이제 들뜰 때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여전히 기회가 있다. 아직 대선까지 일주일 남았고 그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이제 화요일입니다. 11월 5일 전까지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좀 차트를 올려줄 수 있을 것이냐, 신고가를 한번 찍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굉장히 기대되는 한 주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시작부터 출발은 나쁘지 않다,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할 때가 이제 굉장히 많은 롱청산도 일어났고 굉장히 많은 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거를 또 추진력 삼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 레버리지들을 절대 데려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기 여기서 이제 쌍고점 찍고 이렇게 쭉 내릴 때가 이제 뭐 현물 기준으로 보면은 4.6% 정도, 뭐 5% 정도 빠진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레버리지 15배, 20배까지의 롱 물량들은 이제 싹 청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 구간에서 내려 찍을 때 힘이 워낙 또 강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 하락을 보고 또 숏조 많이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롱을 요런 저점에서 잘 들고 있다라고 해도 저런 공포감에 의해서 롱을 다 더 집어 던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히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중요한 건 그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바로 말아 올리면서 주말에도 힘없이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말에도 나름 저점 자리를 좀 잘 지켜주면서 주말을 끝내고 이제 어제 새벽부터, 오늘 새벽부터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 이런 측면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 69.5K만 넘기면은 상당히 위로 또 열려있고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이다. 그래서 중동발 이슈에도 자리를 잘 지켰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충분히 하락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추세선을 돌파해놓고 쭉 내려오던 이 추세선을 일단 돌파를 해놓고 여기서 잘 비비고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빠지는 흐름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비비다가 한번 위로 이렇게 올려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5.6K만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방 배팅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31일에 PC 발표, 그 다음에 미국 GDP 발표,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또 이제 지표 발표가 수목금에 몰려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 대선이겠죠. 미국 대선 앞에서는 그 어떤 재료도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 자체가 이제 트럼프 당선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굉장한 이슈거리, 축제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와 머스크, 그 전 세계에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고, 코인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것은 코인판에 굉장한 호재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지금 뭐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비트 잘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죠. 68.4K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원화 기준으로도 9,500만원. 이제 1억을 이번 주에, 원화 1억은 웬만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억을 찍게 되면은 1억 500만원 전고점에 대한 이 저항이 또 이제 원화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맞고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알트들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 이 구간에서 그래도 나름 반등은 했지만 비트가 빠질 때 같이 빠지면서 비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락폭을 더 좀 크게 보여주면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에 비해서도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변동폭이 좀 큰 모습, 근데 올라갈 때는 제대로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잘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여유 있게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일본 관점에서는 이번 저점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 고점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여유 있게 월봉으로 이 이더리움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지금 같은 자리가 결국에는 저점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은 충분히 내릴 만큼 내린 지점에서 저번 달에 양봉을 켜줬고요. 양봉 마감을 해줬고, 충분히 내릴 만큼 내린 지점에서 요런 양봉 이후에 좀 반등세,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차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내려오고 나서 양봉 키고 나서 저점 갱신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런 이제 저점 갱신만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구간을 단기 바닥 삼아서 어느 정도의 반등, 3,000에서 3,500달러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롱을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 저점 2382달러는 손절을 잡고 조금 상방을 보는 관점, 그 정도가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디노 독스월드 뮤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찍고 반등 좀 하다가 추가로 저점 갱신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상장하고 나서 횡보하던 구간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많이 빠지긴 해서 단기 반등을 조금 노려볼 만은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뮤를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봉 관점에서 어느 정도 여기서 나왔던 반등 정도, 14에서 14.5까지 반등 노려볼만 하고, 손절은 여기 저점을 딱 잡고 12.63을 손절을 잡고 조금 반등을 노려봐야 될 그럴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지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제 상승세, 그 다음에 테슬라 상승세까지도 도지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살짝 이제 밀리긴 했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횡보하다가 잘 올려놓고 횡보하다가 한번 밀렸지만 다시 한번 밀어 올리면서 고점을 좀 돌파를 살짝 한 모습이죠. 204원까지 좀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도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손절은 짧게 이번 저점이죠. 180원은 좀 지켜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요런 것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올라갈 때 이제 대선 전까지 올라가다가 트럼프 당선되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180원 손절은 좀 잡고 추가적인 상승세에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220에서 오버슈팅 준다라고 하면 240 찍고 뭐 이렇게 빠지는 그런 그림도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최근에 그래도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온 지점인 거는 맞지만, 여전히 이 일봉이나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급의 상승도 나올만 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850원을 조금 잘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를 뭐 이렇게 깨고 갈 것이냐, 잘 지지하고 그대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타도 조금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지점이기는 하지만 850원을 좀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제타체인 같은 경우도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내려온 지점입니다. 많이 내려왔고 밑에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시가총액도 4천억대로 그렇게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 뚫지 못하던 이 1100원대 막히고 계속 막히고 있죠. 1100원을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도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빅타임도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자리에 와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쉽게 바로바로 빠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비트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알트들이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조금 안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빅타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더라도 요 자리 정도는 210원 정도는 손절을 걸고 216 정도는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걸고, 여기를 깨면 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를 손절을 걸고 추가적으로 상방을 보는 관점이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왔다 갔다 위아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솔라인데, 이 솔라도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뭐 여전히 저점이죠. 솔라도 당연히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내려오면은 320원 정도에서 이제 진입하는 이제 전략이 유효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진입을 한다 해도 여기는 지켜야 되겠죠. 352원은 지켜줘야 여기를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그런 관점이 유효하겠다. 자, 그리고 UX 링크입니다. UX 링크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올려놓고 쭉 뺐어요. 근데 오늘도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은 3일 양봉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한번 배팅 해볼만 하지 않나. 저점 자리 요 정도 575 정도 손절을 잡고 반등을 어느 정도 700원에서 800원 정도, 그 정도의 반등은 조금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UX 링크.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도 아직 1000억대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로 좀 올려쳤을 때 여기서 이제 힘의 세기 자체가 굉장히 셌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조정을 맞았는데, 그거에 이제 가격적으로 심하게 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먹고 빼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눌림목에서는 손절을 딱 잡고 진입을 했을 때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이제 1대1의 비율의 상승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잡으면 700원에서 800원 정도는 한번 쳐줄 만한 반등, 이후에는 본전 스탑로스 걸고 좀 더 이제 뭐 한 번 더 고점 갱신 해주고 빠지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배팅해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잡코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카톡방에 다 실시간으로 미리 다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많이 못 올라간 코인들 여전히 뭐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올라간 게 없다. 주봉으로 보셔도 이 피스도 최근에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름 거래량 들어오면서 비트 빠질 때도 뭐 추세 크게 안 무너뜨렸고요. 그래서 이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주봉 관점에서 여전히 뭐 한번 이제 600원에서 700원 자리까지는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코인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450원 정도는 지켜주고 전고, 일단은 여기 전고 정도는 한번 이제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피스도 좀 긍정적이다. 마스크도 아직 올라간 게 없다. 그리고 타이코가 조금 빠졌는데 일단은 손절을 했으면은 손절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타이코 같은 잡코인의 특성상 한번 펌핑 주면 또 위로 여기서도 저점 대비해서 그냥 이제 단번에 한 48% 정도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내려올다가 저점 잡히면 위로 50%? 40%에서 50%짜리 반등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여기 저점은 이탈하면 안 되겠죠. 저점 1705를 손절을 잡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 이런 잡고 펌핑이 나오니까 요런 거는 지금 매수하더라도 손절 잡고 위로 올라오면 그냥 이제 좀 털어야겠죠. 2200에서 2400 정도에서는 터는 것을 목표로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니로 제2의 도지코인으로 불리고 있는 밈코인, 마찬가지로 잡코인이지만 이 밈코인이 요즘에 또 상승세가 좋은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 니로의 차트를 보시면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패턴이 쭉 내려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대방향을 이제 돌리는 패턴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하나씩 이제 고점을 먹어가는 이런 패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니로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여기서 이제 0.595 정도를 딱 찍고 굉장히 세게 위로 60%짜리 반등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이면 이 바닥권에서 튀어오르는 힘이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서 0.15에서 0.2까지도 조금 노려볼만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를 좀 이어가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진입을 한다 해도 손절은 여기를 잡고 진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죠. 아까도 이제 요 정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니로 같은 경우가 요런 것도 뭐 업비트에 상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물 관점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여기는 깨면 안 됩니다. 0.59 깨면은 이제 밑으로 또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요런 거는 딱 저점 손절 잡고 상방 보는 관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비트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좀 쳐주고 있는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나 이제 UX 링크가 탄력성이 좀 좋을 수가 있고요. 이제 솔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좀 오른 구간이지만 최근의 흐름 자체가 주봉으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은 흐름. 그랬을 때 여기서 힘을 좀 더 주면 440에서 480짜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다만 손절은 요 정도 350은 잡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주봉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눌린 자리에 이런 자리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만하다라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런 코인들 발굴해서 실시간으로 조금 레버리지 써서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 여전히 조금 기회가 있다. 특히나 이번 주 비트코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랠리가 또 이제 미국 대선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선반영하는 거죠. 슬슬 이제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고 아마도 주말에 이제 최고 정점을 찍겠죠. 주말에 트럼프가 이제 마지막 선거 유세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과 맞물려서 비트코인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이번 주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다만 11월 5일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는 마지막 불꽃놀이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가능성, 그런 걸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아마 밤 시간대 나스닥 열리고 나면서 또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고점 여기 69.5를 돌파해주냐, 그러면 바로 이제 7만 가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7만 달러를 넘겨서 과연 또 어디까지 올려줄 것이냐, 72K 숏 매물대만 깨고 또 내릴 것이냐, 아니면 신고가 한번 찍어줄 것이냐,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는 주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보시면서 최대한 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 내시면서 같이 가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